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독방 그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 뜻밖의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해서 좀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상처 부위가 좀 흉할 것입니다. 제가 아마 한 며칠간 이 도끼독방을 좀 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도끼독방을 기다리는 또 구독자분들께서 보여주시는 성의를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본 방송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10번째를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요. 화요일에 올린 것은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주중에 화요일에 올리다 보니까 생업에 쫓겨가지고 못 보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다음 해 11회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한 차례씩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이 도끼독방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방송은 어떤 시사방송이나 이런 것들처럼 무한정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독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 120회에서 30회 정도에 걸쳐서 전부 총정리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먹고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하는 것, 제 방송을, 이 도끼독방을 보는 분들이 이 독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야말로 독도에 대한 만물박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가 함께 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점을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은요. 독도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독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이야기를 경청하셨을 겁니다. 독도의 지질과 지형에 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독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460만 년 전부터 해서 250만 년 전에 만들었고 맞습니다. 독도는 그렇게 460만 년 전에 생성이 되기 시작해서 250만 년 전에 지금과 같이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형태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5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이 끝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풍하에 씻기고 그리고 빗물에 닦이고 파도에 갈겨 나가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도가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는요. 플라이오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는 2, 3도 정도 높았지요. 물론 그 플라이오세기 마지막에는 지금 시대보다도 온도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이오세기 중기에는요, 해수면의 온도가 현재보다도 약 25m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전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으로는 툰드라 지대가 되어 가지고요. 침엽수림지대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당시에는 유럽 지역 같은데 현재 유럽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금치호가 등장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고래가 아주 번성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 플라이오세기 동안에요. 모두 9번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독도가 한번 이렇게 빵 터진 화산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한 번 터지고 또 그 분화구가 분출돼가 또 다음번에 그 위를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9번 만에 지금과 같은 독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독도에 비해서 울릉도는 좀 매우 늦은 시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 250만 년 전부터 해서 100만 년 전에 형성된 섬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나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약 80만 년 전에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흔히 해서 이제 우리는 섬의 크기, 드러난 크기를 두고 울릉도를 형의 섬이라고 그러고 독도를 동생의 섬, 들어는 또 엄마의 섬, 아들의 섬 이렇게 섬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섬의 형성 시기로 볼 것 같으면요, 독도와 훨씬 이전에 생성되어 그야말로 마tem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관측 장비나 계측 장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요, 독도에 대한 지질 조사를 새롭게 해봤더니만 울릉도에 약 800만 년 전에 생성된 돌이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앞으로 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생성 연대가 크게 뒤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알려질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요, 어쨌건 460만 년 전부터 해서 250만 년 전에 생성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25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에 생성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도의 해저 지형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독도는 울릉 분지로부터 해저 약 2300m에서 솟아오른 화산섬입니다. 앞서 제가 독도가 9번에 걸쳐서 계속되는 분출로 형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쌓이고 쌓인 화산재와 용암으로 인해 가지고 2300m 높이까지 이렇게 겹겹이 덮여 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독도는 바닥에 있는 울릉 분지로부터 이렇게 분출이 되었는데요. 울릉 분지에는 역시 울릉도와 독도 그 외에 3개의 해산이 더 있습니다. 그 해산이란 것은 바다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울릉도나 독도와 같이 이렇게 높은 해중 섬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산은요, 울릉도와 독도 그 사이에 안용복 해산이란 것이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릉도 바깥쪽, 일본 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쪽 동쪽으로 시멍택 해산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시멍택 해산을 넘어서 이사부 해산이 그 다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독도도 이런 해산들과 같이 해저로부터 솟아올라있는 만큼 여러분들 양철 문통 아시죠? 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아래가 좁은 이 양철 물통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은 것 같은 형태의 수중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독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도 지금 바다 밑으로 약 200m 밑에를 볼 것 같으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양철통 바닥과 같이 약 10km 정도 지름으로 평평한 그런 평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해산을 바로 이제 평정해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0km 넓이의 이 지역은 경사각도가 약 2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경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넓은 평지에 5계단 내지 6계단의 이렇게 계단 형태로 단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계단은 과거에 이제 그야말로 해수면에 따라 물이 높을 때, 낮을 때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땅이 깎인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 평정해산의 상단부, 그러니까 독도 아랫부분에 약 한 10km 정도의 이 넓이는요, 여의도 면적의 약 한 10배에 달하는 그런 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이 해저의 2300m 아래의 그 넓이가 30km라면요, 우리가 지금 독도가 하는 영해, 안고 있는 영해의 12해리, 그 넓이와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이렇게 형성된 섬이니만큼요, 섬 주위에는 분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화구들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분화구가 한 개가 아닌 이유가 9번의 화산 폭발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도 거의 몇 개의 그런 분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요, 동도 동북 쪽에 커다란 하나의 분화구가 있고, 서도 북서쪽에 3개가 확인되는데 2개는 제법 큰 분화구가 되고, 하나는 매우 작은 지름이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분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화구와 관련해가, 독도 분화구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으면, 제가 처음에 독도로 가서 이제 독도에 관한 연재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독도라고 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맨주먹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 자료들에 의존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이 동도에 있는 큰 동굴과 같은 게 뚫힌 이게 분화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서 과거에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우물 하나 분화구라는 구절이 있죠. 그걸 이제 분화구라고 본 거죠, 동도인 것을. 그래서 저도 그게 분화구로 알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동도에 분화구 하나가 하늘을 향해 커다랗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더라, 이렇게 썼더니만, 그 기사를 본 그야말로 독도 전문 지질학 교수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게 한몰와지지 그게 무슨 분화구냐 이겁니다. 그럼 난 그때 솔직히 한몰와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호되게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럼 뭐 좀 알고나 쓰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다시 이제 확인하고 찾아보고, 저 독도에는 자료가 그 당시에 인터넷이 겨우 뚫어졌지만, 통하게 됐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기사를 예를 들어 원고지 10장을 보내려고 하면 거의 4시간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 만큼 그 검색이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한몰와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후에 정정 기사를 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한몰와지라는 것은 이 섬이 있으면 섬 옆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약한 부분에 바닷물이 계속 이제 들이치고 하니까 약한 부분이 깎여 나갑니다. 동굴을 이루게 되죠. 그걸 해식동굴이라고 그러는데, 해식동굴을 이루면서 해식동굴을 따라 들어가는 약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패여서 나옵니다. 이제 아주 무른 바위들이나 흙이 되겠죠. 이게 이제 패여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단부가 내려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 가끔 보시죠. 싱크홀. 그것을 완전히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싱크홀과 같이 섬 상단부가 그야말로 쑥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 상태의 동굴이 바로 동도에 있는 한몰와지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동도의 한몰와지를 분화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잘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독도에 가는 게 지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내용들이 나가게 되면요, 끝도 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해서 옛날에 스산대사께서 이야기를 했지요. 밤에 눈길을 가면서 어지럽지 밟지 말라고요. 밤에 눈길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정한 길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데 더 이상 이런 게 어지럽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저의 지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도를 보면서 무리의 독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동도와 서도 크게 두 섬과 그리고 작은 바위섬 89개, 89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도와 서도 간의 이 거리는요, 약 151m가 됩니다. 그 동도와 서도 간의 그 사이에는 바다의 깊이가 약 한 5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해서 여름철이면 제가 있을 때 보면 독도 경비대 그 친구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동도에서 서도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서도에서 다시 동도로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맑은 날 같으면 웬만하면 이제 서도 그 저반장에서 동도선 착장에 있는 사람한테 고함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전달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 한 1.5m 정도의 물결이 치는 날이면 동서도는 헤엄쳐서 못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모터보트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서도 간에는요, 그 정도 물결이 되면 물살이 굉장히 세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몇 메다씩 쑥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면 바로 닭바위 끝으로 그 동도 끝 바위 있는 대로 쑥 떠내려가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해서 서로 건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을 때 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동도에 있는 무선 안테나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는데, 그렇게 되니까요, 동서도 간의 모든 전화, 휴대전화건 유선전화건 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도와 서도 간은 서로 마주보며 가까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서로 다른 무인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그렇다 보니까 동도와 서도 간에 다리를 놓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도 쪽을 한번 시선을 옮겨 보실까요? 동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98.6m의 우산봉이 되겠습니다. 우산봉은 독도 경비대에서 동도 끝자락 부분, 한반도 바위 쪽으로 가는 끝자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요, 대한봉이 되겠습니다. 168.5m로 동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와 등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도를 두고 관해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도에는 어민숙소와 그리고 물이 난다는, 유일하게 물이 난다는 물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도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그리고 명소라든가 이런 것들,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짚어서 제가 설명하고 거기에 얽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은 미루기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알아야 독도, 모르면 죽도, 독기독방 전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